오늘 설명할 내용은 12번째 이론 수업이 되겠고요. 도커인 도커예요. 오늘 수업은 좀 옵셔널합니다. 옵셔널하다는 게 필요한 사람은 실습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필요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끄덕끄덕. 그러고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수업 기존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기존 수업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아티클 읽으라 그랬던 것들 다시 중심적으로 점검하고요. 그 리딩 아티클 기반으로 해서 코스 설명을 할 거예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위한 리딩 아티클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 이제 도커 머신에 대해서 배웠죠.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서비스, 이미지가 서비스하고 매핑이 돼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개 이미지를 밀어 넣었고 이미지 하나에서 또 복수의 컨테이너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커 머신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사용해 봄으로써 버추얼 박스 위에, 버추얼 머신 위에 띄웠다는 건 비록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다른 컴퓨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도커를 띄우기 전에 내 컴퓨터에서 버추얼 머신을 띄워서 논리적으로 2개 이상의 컴퓨터에서 컨테이너를 띄워보는 작업을 했죠.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멈추고 다음 단계 복수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본격적인 도커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도커인 도커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커인 도커 그리고 옵셔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버추얼박스 사용을 했더니 문제없이 돌아가요. 버추얼박스 위에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띄웠는데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오늘 설명하는 도커인 도커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복수계의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환경으로 나아갈 건데 사실 복수의 컴퓨터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본인의 집에 놀고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가 한 대 더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서 2대 이상으로 돌리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별도의 컴퓨터가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혹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라즈베리 파이에 쓰는 친구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도 교수님은 그 위에서 도커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주말 동안 찾아보니 2016, 2018 최근까지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쓰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 방식은 별도의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 운영체제를 뭘 설치하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도커 머신이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 컴퓨터에. 그러면 아주 훌륭한 환경을 구축한 겁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도커 머신을 할 때 버추얼 박스를 쓴 것처럼 본인의 컴퓨터에서 버추얼 머신을 띄우는 거예요. 그게 버추얼 박스가 되던 패러럴즈가 되던 VM웨어가 되던 본인의 컴퓨터에서 버추얼 박스가 뜨는데 버추얼 박스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한 3, 4개 돌렸는데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두 번째 어프로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어프로치가 문제인데 결국은 본인이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올려봤더니 아유 이런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놀고 있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또 따로 놀고 있는 컴퓨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세 번째 해당하는 학생들이에요. 세 번째 해당하는 학생들. 그래서 첫 번째 어프로치인 별도의 컴퓨터가 놀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도커를 설치해서 이제부터 현재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주력 컴퓨터 더하기 그 놀고 있는 컴퓨터 이렇게 2대 이상의 물리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하겠다. 그러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본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 실습해온 실습해온 컴퓨터의 성능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에서 버추얼 머신을 3개, 4개까지 돌려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의 내용 필요 없어요.
버추얼박스 설치해서 하나는 해서 됐는데 2개 이상 해보니까는 이게 0 컴퓨터가 먹통이 되더라. 그럼 오늘 수업에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먹통이 돼가지고 주위를 보니 놀고 있는 컴퓨터가 있나 봤더니 놀고 있는 컴퓨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사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 교수님 대학원 연구실에 라즈베리 파이가 너무 많아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이렇게 공짜로 주겠는데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 자, 그 본인의 컴퓨터에 버추얼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도커 머신을 해봤는데 하나는 돌아가는데 2개 이상 하면 버벅거리기 시작한다. 그럼 대부분 현재 어디가 문제냐면 램이에요, 램. 그런 경우에 일단 자구책을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면 그 docker.com이고요. docs.docker.com이고 도커 머신에 대한 레퍼런스에서 create 명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본인의 컴퓨터에서 버추얼박스 설치해가지고 버추얼 머신 띄우는데 2개 이상 띄우기 시작하니까 버벅거린다 그러면 일단 띄운 상태에서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건 램이 모자라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현재 본인의 노트북이 4GB 정도의 메모리라면 아마 도커머신으로 한 3개에서 4개의 버추얼 박스에 버추얼 머신을 띄우면 거의 램 다 잡아먹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도커머신의 create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버추얼 박스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도커머신이 하나 만들 때 약 1GB 정도의 메모리를 잡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박스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띄우는 걸로 도커 머신으로 create를 주면 그 create 명령으로 버추얼 머신이 띄울 때마다 1GB 정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4GB의 현재 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윈도우즈 포함해서 돌아가는데 한 1.x에서 2GB, 그리고 이제 버추얼 박스로 해가지고 도커 머신 create로 했을 때 1GB 또 먹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램을 다 잡아먹는 셈이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도커인 도커로 바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기 보면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의 옵션에 얘가 있어요. 버추얼 박스 메모리 디폴트 값으로 1024인데 이게 1GB예요. 1024MB니까. 따라서 현재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교수님, 저는 뭐 별도 컴퓨터도 없어요, 뭐 라즈베리 파이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 1024를 512, 512MB 정도로 다운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띄우는 이 컨테이너들은 램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512MB 정도 띄워도 되게 리눅스, 특히 요 조그만한 타이니OS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거의 돌아갈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다운시켜 봐요. 한 256. 그래서 요거를 줄이면 4GB 정도의 램을 가진 노트북에서도 버추얼 박스로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했을 때 한 3개, 4개까지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할 때에 버추얼 박스 메모리 옵션이 디폴트로 1기가인 거를 512 혹은 256, 단위는 메가바이트예요. 줄여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별도 컴퓨터도 없고 메모리도 풍부하지 않고 4GB 정도 메모리에서 이걸 줄였는데도 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에 이 주제인 도커인 도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길게 설명했는데, 따라서 도커인 도커를 안 써도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된 학생들은 여기서 강의를 멈추고 딴 거 해요. 딴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론상으로 했던 거 실습 아직 못했거나 아니면은 실습에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를 반복 학습하러 가고, 다른 컴퓨터도 없고 메모리도 풍부하지 않고 방금 도커 크리에이트에서 램 사이즈를 줄였는데도 틀린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 도커인 도커를 합시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2대 이상의 물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컴퓨터 환경을 구성할 거예요. 별도의 컴퓨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의 램 사이즈가 풍부해서 버추얼 박스로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버추얼 머신 띄웠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동영상 안 봐도 돼요. 오늘 수업에 동영상 안 봐도 되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좀 미흡했던 거 하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은 저는 어쩔 수 없네요. 이 도커인 도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의를 진행합시다. 도커인 도커는 사실 도커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처가 docker.com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도커인 도커는 좀 비혼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앤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가 기본 철학인 애예요. 도커인 도커. 도커 안에서 도커를 띄운다라는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이제 실습 환경이 많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커인 도커를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쓸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건데, 도커 머신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명령어들은 되게 유사한 패턴입니다. 도커인 도커는 여러분들 그 도커 허브에 가면 보는 것처럼 도커 오피셜 이미지로 있어요. 권장은 하지 않지만 오피셜하기는 해요. 그래서 도커 안에서 도커가 들어가는 도커인 도커가 있고요. 우리 비운의 운명체를 같이 한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돌렸습니다. 보는 것처럼 도커인 도커는 진짜 문서 읽어보면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환경 자체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도커를 개발하는 환경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멀티 도커를 띄워야 되는 복수계의 버추얼 머신 위에서 멀티의 도커를 띄워야 되는 거를 경험은 해야 되지만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느냐? 도커 안에서 또다시 도커를 띄울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위에서 열악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사용을 하고요. 엄청나게 경고가 많아요. 그래서 워닝인데 도커인 도커를 정말 쓸 거냐? 그 개발 환경이 부족해서라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커인 도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커가 오른쪽이었어요. 우리가 도커 엔진을 깐 다음에 도커 엔진 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했죠. 리모트에 있는 컴퓨터에서 도커를 실행했었던 도커 머신도 이 도커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도커 머신과 도커 컴포즈, 도커 요거 다 이게 하나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컨테이너를 띄웠는데 우리가 오늘 설명할 도커인 도커는 도커 위에 또다시 도커를 띄우고 거기서 컨테이너를 띄웁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컨테이너 하나가 사실상의 머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머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들을 여러 개 띄우기 위해서 도커 머신을 쓴 것처럼 도커인 도커를 써서 가상의 버처한 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서 컨테이너를 띄우니 내가 별도의 도커 머신으로 접속할 만한 원격의 컴퓨터가 없더라도 내 컴퓨터 한 대 안에서 마치 버처한 머신들을 띄우고 버처한 머신들 위해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얘가 도커 머신이라 그러면 딴 데 나가서 있는 컴퓨터지만 얘를 내 컴퓨터 위에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커인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앞쪽에서 오피셜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만드는 얌 파일에서 도커 컴포즈 얌 파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도커예요 이름이. 근데 18.05-c 컨슈머 에디션의 커뮤니티 에디션의 DIND 도커인 도커를 줄여서 DIN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는 내가 앞쪽에서 도커 컴포즈를 뭘 했어요? 매니저가 있고 워커가 있는 얌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얌 파일의 매니저 서비스의 이미지를 도커인 도커로 잡고 실행만 하면 도커 이미지인데 그 안에 도커인 도커가 들어가 있는 애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 하는 건 동일해요. 도커 컴포즈 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마스터 워커 그 도커 얌 파일을 실행했었던 것처럼 동작을 하고요. 여기서 도커 컨테이너 ls 하면 앞서에서 우리가 딘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도커인 도커 컨테이너가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우리가 이제 매니저로 줬으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커 머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도커 머신으로 리모트에 있는 머신에 있는 애에게 명령을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커 머신, 도커 대시 머신, SSH. 그 다음에 그 도커 머신에서 우리가 호출할 버추얼 머신을 지정하고 해야 될 일을 나열을 했죠. 비슷한 패턴이에요. 내가 지금 매니저를 만들었는데 매니저 안에서 다시 도커를 띄우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매니저가 실행해야 될 줄이 맨 뒤에 있어요. 내가 매니저에서 뭘 할 거냐? 도커 컨테이너 LS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 도커 컨테이너 LS가 아니고 뭐예요? 내 컴퓨터 위에 도커가 있는데 도커 위에 또다시 도커인 도커를 마치 버추얼 머신인 양 띄워놓고 그 안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거니 매니저야 네 안에 있는 도커인 도커로 도커 컨테이너 LS를 실행하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니저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 이후에 그 사용해야 될 명령은 뭐예요? 매니저가 도커인 도커 이미지니 컨테이너예요 얘도. 컨테이너잖아요. 그쵸? 컨테이너한테 일 시키는 명령 기억하죠? 도커의 컨테이너에게 익스큐션 하는 명령을 줍니다. 인터랙티브 터미널 모드인데 누구에게 일을 시킬 거냐면 딘드인 매니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한테 OS 위에서 올라가는 일을 시켰다면 지금은 얘도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도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 LS를 준 거죠. 그래서 매니저야 도커 컨테이너 LS를 실행하렴 이 명령을 컨테이너 명령으로 준 거고 도커 머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니저 버추얼 머신아 도커 컨테이너 LS를 실행하렴 그리고 도커 머신 SSH를 준 거죠. 그래서 도커 머신 SSH에 해당하는 자리에 도커 컨테이너 익스큐션이 있는 거고요. 얘가 도커 머신인 경우에 버추얼 머신에 해당하는 애의 이름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도커인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 딘드야 도커 컨테이너 LS를 실행하렴. 근데 매니저는 컨테이너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매니저 딘드야 너의 도커 시스템 형태를 보여다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도커 머신 때부터 명령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여기 이렇게 슬래시로 해가지고 줄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키보드상 원화 표시로 나오는데 실제로 도커 컨테이너 익스큐션 대시 IT의 매니저하고 이렇게 슬래시 한 다음에 하면 요거는 교수님이 타이핑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명령이 나눠져요. 그래서 습관인데 교수님은 매니저한테 명령을 주는 줄과 매니저가 실행해야 될 줄을 이렇게 줄을 좀 나눠요. 도커 머신 때에도 버추얼 머신 이름 뒤에다 이렇게 줄 쳤었어요, 주로. 그래서 좀 나누는 습관이 있고 이건 개인차니까 이거 한 줄로 쭉 가도 돼요. 자, 그래서 위에 도커인 경우에 도커 머신에 해당했었던 명령과 비슷한 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 이미 있는 도커 컨테이너 명령의 조합체입니다. 자, 이제 매니저 딘드를 통해서 엔진X를 수행하는 명령이에요. 원래 이게 도커 머신이라면 도커 머신 SSH 한 다음에 매니저 버추얼 머신이나 도커런 데몬 포트 매핑 엔진X를 실행하렴이겠지만 지금은 매니저가 딘드니까 도커 컨테이너가 온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매니저 안에서 다시 컨테이너를 띄운 후 거기서 엔진X가 돌아가죠. 이 경우엔 따라서 로컬호스트에 이거를 수행하는 도커 엔진이 있고 매니저도 딘드로서 도커 엔진이 그 위에 또 있고 그 위에 엔진X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엔진X를 띄운 이후에 다시 컨테이너 LS를 했어요. 그러면 보면 엔진X를 띄우는 구문이 있고 얘가 어디서 수행되고 있다? 매니저 딘드. 매니저 컨테이너 안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또다시 띄워가지고 엔진X를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 딘드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X가 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뭐 APK로 addCall라든지 그 다음에 call 명령으로 해가지고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 일단에 앞쪽에서 도커 컨테이너 했던 것들 대부분 다 먹혀요. 자, 그래서 달라진 거는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도커 엔진 위에서 도커인 매니저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도커 매니저 컨테이너 안에서 엔진X를 실행한 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 그림을 했던 겁니다. 도커 엔진에서 매니저 딘들을 실행했고 그 위에 엔진X를 실행한 거예요. 이 경우에 마치 도커 머신에게 명령을 주듯이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션으로 명령을 주고 얘가 다시 컨테이너 명령으로 이 컨테이너 C3, C4에 해당하는 애들을 실행한 거죠. 자, 미친 것 같지만 도커 컨테이너 명령을 사용을 해서 매니저에게 또다시 네 안에 도커 컨테이너로 익스큐션해서 끊임없이 물고 물리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행위 가능해요. 미친 것 같죠? 미친 것 같은데 아무튼 동영상을 다시 이제 랩업하기 전에 얘기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커를 한 컴퓨터에서 돌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커를 복수의 컴퓨터를 통해서 돌릴 때 물리적으로 복수의 컴퓨터가 있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복수의 컴퓨터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컴퓨터의 사양이 좋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를 여러 개 돌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괜찮아요. 하지만 한 대의 컴퓨터밖에 없는데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도커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메모리를 적게 잡아주는 거를 시도해 보되 안 된다면 오늘 설명하는 이 딘드가 아마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참조해서 꼭 이렇게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쓰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딘드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권장하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 대한 리딩 아티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Getting Started Part 4 수험이라고 나오는데 도커 수험에 대한 얘기들 동영상을 한번 링크를 제가 체크해 볼게요. 링크가 항상 바뀌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도커 수험이에요. 도커 수험에 대한 내용들 읽고 오기를 바래요. 링크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교수님이 링크 체크를 못했었네. 그러네. 두 개 맞아요. 자, 이제 수험이라는 거를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건데 도커 수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2대 이상의 컴퓨터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도커 머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두보는 확보한 거고 입구는 일단 확보한 거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복수의 컴퓨터 위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한 핵심 기술이니까 이 리딩 아티클들 반드시 읽고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게 도커인 도커를 설명을 했고요. 도커인 도커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은 앞에 있었던 간단한 실습 자료들 직접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도커 머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봤었던 것들을 도커인 도커에서 어떤 식으로 모사할 수 있는지 경험하길 바랍니다. 꼭 도커인 도커를 쓰지 않아도 충분한 학생들은 요 리딩 아티클만 읽도록 하고요. 실습은 뭐 개인 역량 혹은 호기심에 따라서 진행해도 좋고 뭐 특별히 진행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에 좀 미진한 것들 혹은 뭐 지금껏 완벽하게 이해하면 도커 수험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론 수업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